이제 결국에는 집값 내리려다가 코스피 지수만 내린 이제 한국 경제 정책의 뭐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이게 집값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집값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값 내리려는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 이거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결국에는 그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 했던 사람들이 가장 집에 집착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계속해서 집값을 얘기하는데 집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집값에 이렇게 집중하냐면 이제 그 사실 딱 배가 아파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로 뭐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결국에 이제 내린 거는 그 코스피 지수만 이제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기도 해요. 지금 아니, 집값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코스피 어쨌든 한국의 증권 시장은 기업들의 이제 자금 창구로 이제 역할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자금 창구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40년 역사죠. 물론 집값은 뭐 70년 역사 동안 굉장히 튼튼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 시장이 내려가니까 경제가 좋은 측면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너무 높아요. 한마디로 금리가 너무 높고 금리를 높일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한국은 금리를 높일 이유도 없었어요. 한국은 금리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높일 이유가 전혀 없었음. 이제 뭐 미국 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솔직히 변명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사실 변명인 게 이제 알겠지만 일본은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 한국을 앞질렀는데 결국에 일본이 맞았다는 거죠. 일본이 맞았다기보다는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봐요. 일본이 뭐 마이너스 금리는 그냥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제대로 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잘못된 길은 억지로 집값을 내리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다 억지로라는 말 써야 되는데 억지로 집값을 내리려다 보니까 각종 변명이 붙은 게 뭐 미국의 금리 뭐 어쩌고 한국이 미국 금리 신경 쓰는 건 단 하나 이유인데 남의 집값 내리려 하다가 그냥 자기 살림 그냥 그 거덜내는 어처구니 없는 이게 기업이 그냥 그 속수무책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인데 그 공공기관 분들이나 뭐 공무원분들이나 약간 이런 거를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세금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인이 다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남의 그 뭐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자신의 것도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무슨 뭐 증권 시장 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그 암호화폐가 작년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올라왔는데 암호화폐 하락하니까 다 내려가죠. 자산 시장이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 시장이 이제 내려간다고 다른 자산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진 않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암호화폐, 증권 시장이 하나의 금융 시장으로 이제 통칭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려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까지 같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만 딱 떨어져서 무슨 뭐 레고처럼 레고 떼어내듯이 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그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한국 경제 정책에 제가 볼 때는 실패로 교과서에 이제 실릴 건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100년 뒤의 후손들은 정말 참 저렇게 그 농사 마인드에서 못 벗어났나 이러면서 혀를 찰 거예요. 100년 뒤의 후손들은. 그만큼 이제 딱 그것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내려가 버렸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부동산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사지 말라고 하면 더 사고 싶어가지고 더 올라가고 막상 사야 되는 증권시장, 기업 자금 융통은 더 웃긴 건 증권시장으로 이제 융통이 안 되니까 회사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채 시장도 한국 정부가 돈이 안 거치니까 왜냐하면 또 지방세는 부동산세랑 연결돼 있거든요. 더 웃긴 거는 회사채가 안 되니까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한전채권, 뭐 지방채 발행하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거의 뭐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코미디가. 결국에는 이제 가까이서 보면 뭐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나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집값을 잡으려 금리를 올렸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금리는 이제 변명이고요. 미국 금리 뭐 우리가 그러면 미국한테 그렇게 그 지금의 정책 결정권자 중장년층이 호의로웠냐? 예전에 젊었을 때 콜라 막 바닥에 쏟고 하시던 분들이 미국한테 지면은 약간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지심으로 지금 일관하니까 경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건데 금리를 올렸는데 어쨌든 이미 한국의 집값은 하나의 자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 시장의 이미 한 파트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어. 이게 그 솔로몬의 선택이랑 똑같아.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이 아시겠지만 두 어머니의 아이를 어떻게 가렸는지 아시죠? 하나만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 금융 시장 내에서 싹 떼어내가지고 이것만 하락시킬 수가 없는데 이거 표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증권 시장에 이제 지수 급락이 나왔는데 지수 급락이 나오니까 더 웃긴 거는 그 집 세금도 일단 안 거치고 그리고 회사들도 이제 회사채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증권 시장에서 돈이 융통이 안 되면 회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회사채 시장에서는 또 그 정부의 채권들이랑 또 엉켜가지고 채권 시장도 좀 엉성함, 경제 하락. 올라가는 건 이제 물가랑 뭐죠? 올라가는 건 물가랑 내려가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올라가는 건 물가랑 뭐 집값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해외 이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반성을 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솔로몬의 선택을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바로 떼서 달라는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입장이 되었다. 그걸 뗄 수가 없었는데 부동산이랑 자산 시장이랑 분리가 불가능했는데 그것만 내리려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급락해버린 사태가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금리 내리기도 애매하고 사실 올리기도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내리는 게 훨씬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금리가 거의 내려간다고 확실시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한국이 먼저 차라리 내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올리면은 뭐 자유지만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국의 세금, 재정, 국채 발행하는 한국 국채 금리를 각종 정부 채권을 감당할 수 있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금리는 애매모호해가지고 물가는 못 잡고 지수만 내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금리가 지금 세팅돼 있으니까요.